안녕하세요. 5월 3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금융업계와 게임업계 그리고 보안업계까지 블록체인을 채택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가 관련 인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채용이 예전에 비해서 7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개발은 물론이고 대관 업무를 담당할 인력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업비트가 투자자들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회사 수익으로 처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확인해 본 결과 K뱅크와 실명 계좌 발급에 제휴를 맺은 업비트만이 고객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이 코인 거래소는 금융사가 아니므로 고객에게 이자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미비한 규제망을 틈타 업비트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사실상 그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의 예금과 적금 금리가 연 2%를 넘었지만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투자자들은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IT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돈 버는 앱 M2E 서비스인 이 스테픈이 이 게임이 아닌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게임이는 스테픈 앱이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 게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용자가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M2E 앱인 이 스테프는 이용자가 무려 150만 원 상당의 운동화 NFT를 구매하고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 10분당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스테픈의 한국 공식 카페에도 13,3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적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위의 결론에 따라서 스테픈은 국내에서도 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페이코인의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 에이지가 2일에 이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 실명 계좌 인증과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외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PP 관계자는 최근 당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PP의 변경 신고는 현재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진행 중이고 또 변경 신고는 이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에 당국과 협의된 바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P 측은 그동안 말을 아껴온 부분을 두고 금융당국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답했는데요.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변경 신고 수리 시까지 공격적인 마케팅 등의 영업행위를 자제 권고했습니다. PP는 현재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변경 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롯데홈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NFT 마켓플레이스인 NFT숍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모바일 쇼핑 앱에 NFT숍을 개설하고 거래화폐 단위도 원화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마켓을 통해 구입한 NFT는 롯데홈쇼핑 모바일 내에서 마이 NFT 지갑에 보관되고 또 향후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서 2차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롯데홈쇼핑은 NFT숍을 다양한 연령대에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NFT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서 업계를 선도하는 가상환경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메타버스에 디지털 토지를 팔아서 3,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조달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NFT를 제작한 스타트업 유가랩스가 메타버스 게임에 조성할 가상 토지를 2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억 원에 사전 분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지루한 원숭이는 NFT 거래 시장에서 최고 인기 수집품이자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자산으로 그 가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루한 원숭이 NFT가 인기를 끌자 유가랩스는 에이프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했고 이를 테마로 하는 메타버스 게임 아더사이드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어서 유가랩스는 전날에 이 메타버스 게임 내 가상 토지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아더디스라는 NFT를 에이프코인에 받고 사전 분양했고 전량 판매에 성공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이 우즈베키스탄의 국민과 법인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익명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는 금지됩니다. 또한 채굴과 관련돼 채굴 업체들은 영업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요. 채굴 시에 일반 전기요금보다도 더 비싼 요금이 부과됩니다. 암호화폐 규제 이행에 대한 감시 역할은 대통령 산하 국가프로젝트관리청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누구보다도 우리 시장에 회의적이죠. 최근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니은, 이응, 시옷인데요.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놓고 한 말입니다. 바로 난 안 사입니다. 이 버핏 회장은 비트코인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고 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서 그저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농지는 음식을 생산하고 아파트는 임대료를 벌게 해주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5달러의 비트코인을 거절할 수 있는 남자, 워런 버핏이 유일할 것 같죠? 다음 초성입니다. 미음, 이응, 미음, 이응입니다. 워런 버핏이 난 안 사라고 발언을 한 이후에 크립토 커뮤니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중 일론 머스크가 워런 버핏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말이 너무 많아 라면서 비꼬았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매거진은 워렌 버핏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비트코인은 워렌 버핏이 필요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대표도 버핏은 종이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비트코인은 충분한 지지자가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얘기해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치읓, 디귿, 지읒입니다. 이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워렌 버핏을 두고 한 말인데요. 바로 최대 적입니다. 피터 틸은 워렌 버핏이 소시오패스이자 비트코인 제1의 적이라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과는 달리 자신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상자산 회사에 투자하는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버크셔 해서웨이는 브라질의 누뱅크 주식을 10억 달러 매입했는데 누뱅크는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지 인베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은행으로 지난 2021년부터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트코인은 안 살 거지만 비트코인 사업을 운용하는 회사는 적극 투자하는 워렌 버핏. 그의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미국 최대 피트니스 체인인 에퀴녹스에서도 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된 자세한 암호화폐적인 분위기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날게요. 안녕.